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9월 19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길고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오늘 시장을 조금은 기대를 했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시장 흐름을 보셨겠지만 반도체 관련주에 굉장히 약세 흐름이 나왔었고 그 때문에 시장 흐름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는 0.2% 상승으로 마감했고 아마도 반도체 관련주의 급락이 아니었다면 2% 가까운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0.8%의 반등이 나오면서 그나마 코스피보다는 좋은 흐름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 코스피에 대해서는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던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상위 3종목의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요. 그 때문에 지수도 아쉬운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가 많이 빠지니까 오히려 그 틈에 바이오 관련주 있죠. 특히 CDMO 기업들 그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 이쪽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적으로 본다면 기술주는 주가의 하락이 나왔었고 반대로 바이오주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외국인은 1조 원이 넘는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반대로 기관은 8천억이 넘는 큰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기관을 받쳐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면 충분히 외국인의 수급을 봤을 때 급락장이 나올 수 있는 수급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코스닥은 자,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래대금은 부족하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기관은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외국인은 9천억 가까운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동안 기관의 매수세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지만 외국인 쪽에서 오늘도 3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확실히 반도체 쪽은 외국인의 수급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같이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비록 오늘 2%의 낙폭이 나왔지만 외국인은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일렉트릭, LG전자, 현대차, 셀트리온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셀트리온, 기아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 휴장일 때 4일간의 미국 증시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우선 나스닥이 지난주 금요일이 이때였고요. 그 이후 4일 동안의 변화를 보세요. 나스닥 지수만 볼 때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오늘 새벽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4일 동안 큰 변동은 없었고요. 또 S&P 500을 보면 물론 S&P 500도 마찬가지였지만 어제는 장중에 역사상 신고가를 한번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4일 동안에 큰 변동은 없었지만 오늘 새벽에 역사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물론 종가는 조금 밀리긴 했지만 오늘 새벽에 큰 이슈가 있었던 만큼 하루를 거치고 이벤트에 대한 해석 작업이 조금은 필요할 것이고요. 그게 오늘 밤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오늘 밤에 미국 증시의 흐름이 훨씬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자, 반도체는 어제 1%의 낙폭이 있었고요. 조금 전 다우지수단 나스닥 그리고 S&P 500을 보셨듯이 4일 동안에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조금씩은 상승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반대로 조금 더 하락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확실히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만 지수를 보면 반대로 대만은 1.2%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중국 증시도 0.5%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니케이를 보면 자, 니케이도 2.5%의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국내 증시만 조금은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결정이 있었고 예상을 했던 것은 0.25%였습니다. 물론 0.5%도 확률적으로는 높았거든요. 하지만 0.25%가 조금 더 높았었고 어찌 본다면 조금은 예상을 벗어나는 범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어제는 단순히 금리 인하를 넘어서 연준 인사들의 점도표도 공개가 되었거든요. 그 점도표를 확인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연말이 되었을 때
기준금리가 4.4%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이 전망이 대다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에서 5.55%였죠. 거기서 0.5%가 내려온 만큼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OMC가 남은 것이 11월과 12월, 미국 대선이 끝나고 2번 정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0.25%씩 2번이 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때 조금 더 경기가 좋지 못한다면 추가적으로 빅컷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 분명히 하루 정도 해석의 작업을 거칠 것이고요. 보다 정확한 방향성은 오늘 밤에 미국 시장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게 왜 하루 정도 해석의 작업을 거치냐면 지금의 주가가 어느 시점인지에 따라서 인하폭에 대한 주가의 변화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지금이 고점 부근이라면 0.5%를 내렸을 때는 한 차례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충분히 0.5%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시장이 선제적으로 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0.5%를 인하한다면 악재 해소로서 또 시장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주식이라는 것이 지금의 주가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그 재료를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때문에 오늘 밤에 미국 증시의 흐름 잘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처음 급락이 나온 것은 아니죠. 약 2달 전에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기가 되는 것은 국내 기업들은 시장 수익률이 하회할 것이고, 또 전반적인 글로벌 반도체 흐름을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부었던 것은 추석 연휴 동안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외국계 증권사의 모건스탠리에서 하이닉스의 주가를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무려 50% 이상을 깎아내린 가격이고, 그게 추석 연휴 동안 발표가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가 개장과 동시에 주가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 내용을 보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곧 겨울이 올 것이고 디램 업황이 4분기에 고점을 찍을 것이다. 또 2026년까지 공급 과잉을 겪을 것이다. 이런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런 내용을 보면서 매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은 자기의 기준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기준을 바탕으로 매수할지 매도할지 또는 홀딩할지 물량을 늘려나갈지 그런 결정을 꼭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우리가 너무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에 대해서 맹신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맹신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기준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계 증권사라고 해서 앞을 다 맞출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내가 지금 AI 반도체는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젠스당 CEO의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업황 사이클을 봤을 때 조금 더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정말 적절한 매수 기회가 될 것이고요. 반대로 이런 부분이 조금은 껄끄럽고 걱정스럽다 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비중을 줄인다든지 매수 기회를 늦춰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선은 외국계 증권사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린다면, 저는 과거의 2차원지 관련주들 2020년 당시에 굉장히 주가에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21년도쯤에 시티증권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삼성 SDI를 93만원에서 48만원으로 조금 전 하이닉스와 비슷하게 목표 주가를 대폭 깎아내렸거든요. 그리고 이 기사가 나왔던 것은 22년 5월 30일입니다. 자, 우선 삼성 SDI 주가를 보면 2020년 당시에 주가에 큰 급등이 나왔었고, 또 21년도에는 약간은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2년 초에는 주가가 조금은 빠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기사 있죠? 그게 나왔던 시점이 22년 5월 30일이었거든요. 그럼 여기 제가 표시를 하나 해놨죠? 이때쯤이에요. 그런데 주가는 한 달 정도 조금 빠졌지만 결과적으로 22년을 봤을 때는 그 기사가 나왔을 때가 비교적 저점이었다는 것을 과거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 저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겠고, 물론 결과는 지나고 나서 알 수가 있겠죠. 실제로 지금보다 더 급락이 나올지, 아니면 지금이 저점 부근이 되어서 어느 정도 시간을 거치고 다시 주가의 상승이 나올지, 그거는 지나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를 통해서 너무 흔들리지는 말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주가에 급락이 나왔지만 아무튼 정말로 12만원까지 내려갈지 조금은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두 번째는, 자, 지금 반도체 관련주의 주가를 보면 두 달 만에 정말 많은 급락이 나왔거든요. 삼성전자는 고점에서 저점까지
두 달 동안 30%의 폭락이 나왔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무려 40%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주가 위치는 모건 스탠리가 안 좋은 얘기를 다 했었죠. 공급 과잉이 올 것이다. 그리고 D램 가격은 4분기에 고점을 찍을 것이다. 등등 좋지 않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미래에 대한 걱정 부분이지 지금 실제로 눈으로 완전히 확인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악재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모건 스탠리의 우려가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난다면 주가는 또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해프닝으로 끝나진 않겠죠.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 특성상 글로벌 시장 흐름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만큼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계 증권사의 생각이 조금만 바뀐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의 위치에서는 이미 눈으로 확인된 악재가 반영된 위치는 아닌 만큼 다시 주가는 크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중요한 위치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단기간에 주가에 너무나 큰 급락이 나왔다는 것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위치도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고요. 또 조금 전 제가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렸죠. 그런 내용들도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꼭 한번 스스로의 기준을 세워 나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보다 좋은 일이 나올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 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